이란. 세 번이나 이란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포위됐다라는 느낌이 딱 그렇죠. 들거든요. 지금 뭐 비행기 수가 400대가 넘습니다. 전투기. 이 링컨호가 간다, 포드호가 간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그 솔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출격 150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10번만 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150번입니다. 150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항복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아 얘네들 왜 항복 안 하지? 네, 그렇죠. 아 이 반응이죠. 근데 이제 이란은 항복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제가 이란 쪽에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한다면 너 협상하자고 그랬잖아 우리랑. 네. 이게 협박이지 협상이니? 우리 그거 못해. 그러면 너 맞을래 그러면 너 때려봐. 나도 이번에는 나 그냥 죽지는 않을 거야. 치킨 게임처럼.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좋을 수 있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도대체 미국이 뭘 얻을 수 있을까? 얻을 거 없죠. 사실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요, 전쟁하지 않고 네, 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이란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란 사태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과 제가 벌써 올해 들어서 네. 올해 많이 안 지났잖아요. 세 번째 봬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안 좋은 일로만. 맞아요. 너무 중동 상태가 특히 이란 상황이 안 좋아서 네.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이란에서 엄청난 시위,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참 또 시끄럽다가 최근에는 미군이 전략 그 자산들을 계속 중동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전쟁에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몇 주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들이 2월 말 녹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미국의 공군 전력의 뭐 3분의 1 또는 2분의 1 그리고 해군 전력의 3분의 1이 이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포위하고 있다 말 네. 그대로. 이 작전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음. 거기에다가 미국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공군 지역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이제 참가하게 될 거고요. 네. 영국도 참가하게 될 거고 그 사우디도 아마 일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뭐 비행기 수가 400대가 넘습니다. 전투기. 네.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뉴욕타임즈나 블룸버그나 이런 데 보면 지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에 그 미국의 전략자산이 있는지, 이스라엘 전략자산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지 육해공군 지도를 보면은 네. 정말 그 교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포위됐다라는 느낌이 딱 그렇죠. 들거든요. 이 링컨호가 간다, 그 포드호가 간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어떤 전투기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소개해 주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그 항공모함 중에 대표적인 항공모함이죠. 링컨호는 지금 작전 구역인 오만만 쪽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드호는 현재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지금 이동 중인데 이 그냥 그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탑재기 네. 그게 뭐 엄청나고요. 네. 거기서만 해도 그 해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죠. 네네. 전투기죠. 네. 그런데 항공모함이 혼자 오진 않아요. 아, 옆에 다른 선단들이 쫙 펼쳐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구축함들이 네. 쫙 오기 때문에 네네. 항공모함 한 대에 뭐 달려있는 배들이 뭐 10대 정도는 이상은 되니까 해군 전력의 3분의 1이 지금 중동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네. 공군이 뭐 미국의 공군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35 스텔스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랩터도 있고요. 전투기. 그리고 F-16은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F-16 뭐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전폭기들이 수십 대가 따라오기 때문에 거의 20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주변 국가까지 다 합치면 거의 400대에 가깝다고 그러거든요. 400대 정도가 지금 그 이란을 겨누고 있으니까. 네. 정말 이란 입장에서는 그 없죠. 국민들도 그렇고 수뇌부도 그렇고 정말 무시무시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격을 하면 네. 이란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예. 사실 작년에 그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은 하루 이틀 정도만 참여를 했지만 사실 그 공군용으로 다 한 거잖아요. 전투기 네. 보내가지고 밤에. 그것도. 그렇죠. 네. 그래도 피해가 그렇게 어마어마했었는데 네. 이번에 집결되는 것 최소한 수백 대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한 번 나올 수 있는 뭐 포도 같은 경우에 한 번 그 솔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출격. 아, 150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예, 그 150번을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와, 말이 150번이죠. 무섭네요. 네. 10번만 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150번입니다. 150번. 그런데 아마 하중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작전 한 240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안에 승무원들이 장례식도 못 갔고 그리고
그 하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네네. 뭐 화장실이 막히고 네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네, 있죠. 네. 그 생리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 45분씩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바로 작전에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움직이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란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상 이란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은. 예, 그런 상황 압박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미트코프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네. 만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네. 대통령이 약간 의아해한다 이거죠. 아, 얘네들 왜 항복 안 하지? 예, 그렇죠. 아, 이 반응이죠. 예, 네. 왜 항복 안 하는지 이 정도 되면 항복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버티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으로는 이건 답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정도 압박하면 당연히 항복하겠지. 가로 네. 열고 나는 전쟁까지 할 생각은 없어. 이런 내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위트코프 그 대사가 폭스뉴스에 나와서 직접 그 속내까지 어떻게 보면 내비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야 빨리 항복 좀 해라. 이렇게 그렇죠.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말까지 커피툴레이트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항복이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이란은 항복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제가 이란 쪽에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한다면 너 협상하자고 그랬잖아, 우리랑. 네. 근데 지금 협상하는 거 아니지. 너 협박이지, 이거. 음. 너 지금 협상이라면 내 것과 네 거를 맞춰서 중간 단계를 한다든가 서로 양보해가지고 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너는 이거 딱 안 받으면 너 맞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게 협박이지 협상이니? 우린 그거 못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네, 이란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너 맞을래 그러면 너 때려봐. 나도 이번에는 나 그냥 죽지는 않을 거야. 치킨 게임처럼. 네, 치킨 게임 좀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이길지 못할지 너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너한테 피해는 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싸움을 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요. 네. 이겼는데 피해가 간다면 그건 이긴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같이 장병의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에서는 혹시라도 이란이 쏜 것 중에 뭐 항공모함에 맞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죽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체면이 말도 아닐 뿐더러 미국 내에 여론이 안 좋게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이란 전쟁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좀 들었는데 네. 터커 칼슨 있지 않습니까? 네. 터커 칼슨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하커비 대사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사 지금 미국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이란과의 전쟁을 찬성하는 줄 아냐고. 난 모르지. 그랬더니 21%래요. 21%. 네, 21%. 그러니까 국민이 이 정도 되면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덕후비 대사가 아니 뭐 외교 정책 이런 거 어떻게 여론에 따라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찬성하는 전쟁을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길을 한껏 살려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딜을 했어. 내가 오바마보다 훨씬 잘했어. 그 정도를 해주고 이란은 나름대로 또 뭐가 하냐면 우리 진 거 아니야. 우리 쪽팔리게 당한 거 아니야. 우리 다 죽어도 이렇게 우리가 얻었어. 이게 되면 협상이 되죠. 그럼 완벽하죠. 서로의 페이스를 예. 챙겨주는. 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중동이 조용하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뉴스는 항상 안 좋은 것만 나오지만 이번 이란만 보더라도 도대체 언제부터 협상한다라는 거고 도대체 언제부터 쟤네들은 왜 싸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들거든요. 작년 6월에 12일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고 미국이 결국은 가가지고 핵시설 공습하고 그때도 협상 중이야 우리가 며칠 줄게 했는데 바로 다음날 쳐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때 협상은 뭐고 지금은 뭐고 좀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전쟁까지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작년보다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가야 되니? 2015년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는 이란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3.67% 우라늄 농축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풀어주는 거를 목표로 하면서 이란 핵 협상을 타결했어요. 그게 불완전한 타결은 맞아요. 이란의 소위 말해서 오바마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하는 얘기처럼 야 이란의 핵 개발을 아예 못 막은 거 아니냐 하도록 내버려놓는 거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뭘 봤냐면 이란의 민주주의를 봤습니다. 이란의 젊은이들의 시위를 봤어요. 당시에요. 네.
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란 젊은이들이 대단하게 역동적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역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 불만도 많고 그래서 바꿔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요. 당시 루하니 정부가 일종의 중도파 정부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많이 달래주고 있었고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이란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선거가 우리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4년 임기 290명 네. 그리고 8년 임기 전문가 의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회는 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8명을 뽑아요. 근데 테헤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0명, 전문가 의회 16명을 뽑아요. 46명이 테헤란 선거구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젊은이들이 가지고 나온 구호가요. 네. 30 플러스 16이었습니다. 다. 네, 우리가 이 테헤란 선거구에 나오는 이 수도권 선거구에 나오는 애들을 국회의원 30명, 전문가 의회 16명 다 우리가 원하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개혁적인 사람들로 다 선출하겠다. 제가 웃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이라는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한번 거르고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예. 개혁파가 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네. 후보 자체가 없네요. 예. 네. 그 좁은 풀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30 플러스 15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요? 네, 30 플러스 15. 기적이 일어났네요. 예. 제가 이야기를 당시 그 핵협정과 관계되어 있던 미국 관리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바마는 그거를 보고 미래를 본 거 아니냐? 이란이 변할 거라고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JCPOA가 끝날 때 20년 후면은 이란은 변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네.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오바마 퇴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됐죠.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란에게 하는 말이 야, 나랑 다시 하자. 오바마 거 지우고 내 사인 들어가는 거 하자. 이란이 합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2018년 5월 8일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안 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러면 자기가 JCPO에서 나왔었을 때 플랜 B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네탄야후 총리의 말을 듣고 나온 겁니다. 네탄야후 총리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작품은 사실 네탄야후 총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재협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민간 차원에서 핵 활용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핵 협상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하는 도중에 6차 회담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거를 용인했고 그리고 12일 전쟁에서 그리고 그 중에 하루를 들어가서 미국이 핵시설을 파괴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끝난 거죠. 네. 핵시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어나이얼레이트 했다고.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고. 네. 그러면 이번에 전쟁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끝난 거 아니었어? 지금 왜 다시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의 이러한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단 의회 승인은 받지 않았다. 네. 예, 그 아예 그 얘기도 없어요 요즘은요. 의회 승인 자체를 무시하니까. 두 번째는 아니 다 없앴다며. 핵 없었는데 왜 이란 안 됐는데 왜 하느냐. 그런데 남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런데 사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제가 대표적인 목소리를 소개한다면 자미어 샤이머라든지 뭐 제프리 삭스라든지 그리고 마가들, 마가진 팬들이 하는 얘기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이 전쟁에서 미국이 얻을 게 뭐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이스라엘 때문에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한 전쟁이다. 근데 어쨌든 또 타코가 될 것인가. 네. 아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 더 예민해진 상황에서 타코라는 조롱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는 반드시 전쟁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도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이상적으로는 민주적인 공화정이 들어서는 것. 하지만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내전으로 흐를 것이다. 뭐 세 번째는 결국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장악해서 마치 사우디처럼 되는 거 아니냐. 교수님은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상정하고 계세요? 저는 정권 교체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미국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하메네이와 그 아들 모주타바를 비롯해서 핵심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이들이 도망가거나 해서 변화를 주는 걸 정권 교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수뇌부들 제거하는 거.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핵협정이 잘 안 되면 네. 핵협정이 안 되면 제한된 공격을 한다라는 게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전격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All out war 하겠다는 거예요.
전면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제한적인 공격이 안 먹혀 들어가면 전격적으로 부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제한적 공격이 안 된다는 건 뭐 어떤 거를 실패를 볼 것이냐, 어떤 기준이 뭐냐? 그걸 잘 몰라요. 어.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도 아니고요. 네. 가다피의 리비아도 아니고 바샤르 아사드의 시리아도 아니에요. 거기는 1인 독재가 굉장히 심했던 거거든요. 이란은 1인 독재는 아니에요. 어쨌든 대통령도 선출하고. 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란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야톨라 한 명 없앤다고 그러면 다른 아야톨라는 없냐? 다른 아야톨라 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돌아갈 거라고 보고, 제가 늘 제 지론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재 정권 교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감싸고 있는 이슬람 체제 요거를 빼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약화시키는 거. 근데 요게 약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89년에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란이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최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가 가장 뛰어난 모범적인 학자여야 되는데 사실 하메네이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바꾸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마르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법학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하메네이는 그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꿨거든요. 이번엔 또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란에서 문제가 됐던 건 최고 지도자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최고 지도자가 이폰 공주국의 군주처럼 군림은하되 통치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통치를 했거든요. 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야 거의 이런 수준 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 이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 민주정, 뭐 세속적은 아니더라도 공화정에 더 가까운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시나리오라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국격을 해서 네. 수뇌부를 제거하고 나름대로 그 대통령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하면 이거는 뭐 네. 이거는 기약 없는 거잖아요. 혁명수비대가 잡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혁명수비대가 군부가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란도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지난 6월 전쟁에서 많은 군수뇌부가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체제를 만들어 놓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이란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유곳이 대리자들을 다 맞춰놨다는 얘기죠. 딱 선점해서 네. 내가 죽거든 네. 네가 맡아라 그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래서 알리 라리자니가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다. 네. 알리 라리자니가 지금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총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무총장. 우리나라로 치면 NSC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NSC. NSC의 이제 수장인 거죠. 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누구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그만큼 위기감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간다면 이란 사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도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다이어트가 된다면 네. 이란은 지금하고 좀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그 지난해 그 6월 12일 전쟁 보면은 이란이 저렇게 막 엄청난 혁명 수비대 무시무시해 보였고 막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그래서 그때 지금 1년이 안 흘렀기 때문에 뭔가 다시 디펜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기 너무 짧은 시간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무력하게 며칠 만에 그냥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있고, 아니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꽤 준비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나면 만만치 않게 방어를 할 거야. 특히 드론 이런 미사일 전력들이 상당해. 그래서 꽤 버틸 거야. 이 두 가지가 난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잘 버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미군의 타격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군에. 예, 미군의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주변의 경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엑시우스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유가 전문가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물리적인 타격 없이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를 못 나오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아버린다면 현재 유가에서 $10에서 $12 정도가 오를 거래요. 지금에서. 예, 그러니까 $70니까 지금 80에서 82달러가 되겠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나오는 배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수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90가 넘을 거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나와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석유 시설들을 때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전쟁을 더 크게 만든다면 유가는 $130 쉽게 넘어간다. 130이요? $130 쉽게 넘어간다. 너무 생각하기 싫은데. 예, $130면요. 지금 우리가 한 1,690원 정도 되거든요. 휘발유 1리터가 $70에 그러면 뭐 4,000원 되겠죠. 경험했던 것 같아요. 2008년 뭐 그때였나? 그때 2,000원 넘었죠. 네. 예, 리비아 때. 아 그때가 리비아 때군요. 예, 2011년, 12년에. 네. 그때 리비아 석유는 16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푼 하나도 쓰지 않는 석유였어요. 160만 배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유통량의 30%,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199%가 통과해요. 한국, 중국, 일본이 이쪽을 통화하는 게 70%예요. 그 물동량 오일 그것만 해도 네. 전 세계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영향이 엄청나네. 네, 한중일에 영향을 미치면 전 세계에 영향 안 가나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미국 대 이란의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이스라엘. 예.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트럼프를 소위 말하는 꼬드겨서 네. 다 전쟁해야 돼. 이참에 다 쓸어버려야 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본인이 힘드니까.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무슨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사실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때려서 전쟁을 한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네. 벌써 20년이 넘게 이란을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으로 봐요. 유일한 위협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중동에서 이란만 제거할 수 있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별 걱정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란이 위험한 존재고 그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상대방한테 나한테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고 물어봐달라고 그럽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이란. 3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첫 번째도 이란이고 두 번째도 이란이고 세 번째도 이란이다. 이란이 그 정도로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반드시 한번 처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때려주는 게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한번 소위 말하는 맛보기를 했고 11년 전쟁에서 예. 그 이번에 뭔가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프리 삭스도 그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갔잖아요. 네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공격을 해야 푸시하려고. 된다고 푸시하려고 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하면 이것도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 전에 이미 작년 12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네타냐후 총리가 만나서 그린라이트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란의 탄도미사일.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12일 전쟁 이후로 다시 원상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을 지금 막지를 않으면 네. 이게 3,000대, 4,000, 5,000기까지 갈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의 엄청난 실존적 위협이 되니까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이나 2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어떻게든지 공격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상황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없애지 않으면 수를 줄이지 않으면 이거는 이스라엘은 앞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란이 갖고 있는 저 많은 미사일이 네. 더군다나 나중에 핵까지 개발해가지고 그 앞에 핵을 딱 네. 하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핵이 아니더라도 지금 것만 해도 많거든요. 충분히. 2,000기가 뭐 하룻밤에 다 쏠 수는 없겠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쏜다 그러면 완전 이스라엘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실제 실존적 위협이어서 얘기하는 것과 그런 명분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가 사실 나뉘잖아요. 마치 그냥 싫은데 뭔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근거가 있는 척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 간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리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예축해서 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지금 얼마 전에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세력들. 그러니까 이란이 뒤에서 돈 대주고 무기 대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그래서 나는 일단 저 근본적인 저 이란을 처치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핑계입니까? 아니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란이 그 대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한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대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입니다. 또 거기까지 가네요. 네. 네. 근데 이라크 침공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총리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주변 국가들이 다 말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말리고 다 말렸어요. 왜냐면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사담 후세인이라는 존재가 아주 나쁜 놈이긴 맞는데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하면 이란의 세상이 열린다고 봤어요. 왜냐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는 시아파가 60%거든요. 근데 60%를 누르면서 사담 후세인이 여기 정권을 이어져 온 건데, 근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된다면, 사담 후세인이 없는 이라크에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된다면, 이거는 뭐 이라크는 그냥 이란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사담 후세인 꼴 보기 싫지만 그래서 없앤다고 한들 뭐 더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이유였겠네요. 당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말렸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2004년 12월에 지금의 요르단의 국왕 압둘라 네, 2세 네. 국왕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사담 후세인이 사라진 이라크는 결국에는 이란의 동무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거기서 나왔군요. 예, 시아 초승달 말을 압둘라 국왕이 처음 썼어요. 2세 국왕이. 그 지도를 보면 쭉 연결되니까. 네, 연결돼가 이란부터. 이렇게 네, 시아 네, 초승달. 이란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라크가 열리면서 이란은 가장 아끼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네. 헤즈볼라에게 돈과 무기를 줄 수 있는 라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란의 뭐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런 그 전략가들이 한 농담 삼아 진담을 한 얘기가 있죠. 뭐죠? 항상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2006년에 헤즈볼라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좀 봉변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헤즈볼라도 못 이기는 애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과 그 다음에 야 우리의 국경이 어딘 줄 알아? 이스라엘과 우리의 국경이 있어. 그게 레바논 남부야. 레바논 남부. 예, 헤즈볼라가 있는 게 거기가 이란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은 이 라인을 구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됐고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없애고 싶어 했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거든요. 이 시아 초승달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연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중요한 루트가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방어 루트입니다. 이 친구들이 뭔가 기능을 해야지만 내가 조금 더 안전해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려고 온다면 네. 여기를 다 제거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장애물이는 상당하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뺏긴다라는 얘기는 서방에 직접적으로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같이 본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버퍼존처럼. 예, 버퍼존. 그 시야 총살이 없으면 이란은 직접적으로 본토 침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놈이 나를 항상 죽일 거야. 반대편도 저놈이 나를 네. 죽이려고 저렇게 엄청나게 지금 네. 핵과 미사일을 쌓아놓는 거야.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란이 굉장히 열세일 것 같고요. 열세죠. 이스라엘과 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좋을 수 있고 미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도대체 미국이 뭘 얻을 수 있을 얻을 거 것인가? 없죠. 없죠. 사실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요. 전쟁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기업이 진출하는 거죠. 이란에. 이란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거든요. 인구, 예, 자원. 인구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석유 관련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정상화돼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라. 그럼 사실 미국으로서는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전쟁을 한다. 미국이 얻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군사적인 옵션은 이제 최대한으로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전략 자산들이 총 집결돼 있고 경제적인 옵션도 항상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2차 관세, 예를 들면 중국하고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사들이듯이 이란으로부터 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덤핑 가격으로 사왔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제 중국한테 야 이란 석유 수입하지 마. 아니면 뭐 또 관세로 보복할 거 약간 이런 위협적인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소위 2차 관세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아니 근데 사실 그 중국이 이란에서 석유 사오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했어요. 묵인. 예, 묵인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압박을 들어가는 거죠. 인도와 중국에. 근데 이란의 석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 가장 뼈 아픈 거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뼈 네네. 아프죠. 왜냐면 중국에 파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죠.
너무 싼 가격에 제값에 못 받으니까.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는데 그것까지 막히면 사실은 이란은 돈을 벌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란이요. 워낙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세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국 그리고 인도 뭐 얼마나 이제 많이 수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막으면 정말 숨통을 끝까지 조인다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그냥 끝장내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원래 그 제재 목적이 그거였죠. 이란이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을 막아버리면서. 그런데 반드시 그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과 인도가 만만치 않잖아요. 또 예, 버티는 그리고 또 밀무역 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중동 사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잡는 거는 결국은 그래서 석유 가격 내일 기름 넣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어디는 전쟁 난다고 하는데 내일 기름을 넣어야 되나 이런 거 생각을 하는 정말 소시민이거든요. 에너지 물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란과 전쟁을 정말 한다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에너지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물류는 좀 힘들겠지만 코로나처럼 이제 가격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에너지 석유 비축량 이런 건들을 좀 확보해놔서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국내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최대 버틸 수 있는 날이 210일입니다. 210일? 예, 정부급 민간과 다 합치면. 그 비축량. 예, 비축량. 그런데 일단 터지면은 네. 별 의미가 없어요. 비축량에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어요. 언제 고개가 될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갈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더 못 견딜걸요. 이번에 엑시오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낮은 유가로 뭐 갤런당 3달러 정도였는데 그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중간 선거 11월 얼마 안 네, 남았는데. 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미국이 이란을 때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더 많은 질문이 저희들 준비돼 있었습니다만 시간상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시점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오늘이 24일인가요? 예, 24일 화요일이고 네. 조만간 저녁쯤에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죠.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왜냐면 연설이 중요한데. 지난 금요일 녹화 시점에서 지난 금요일에 그 아락치 외교장관이 네. 2, 3일 안에 수정안을 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 미국 쪽에서 요청한 겁니다. 네. 위트코프와 그 제레드 쿠슈너가 미국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안을 가져와 보라. 2, 3일 안에 낸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제나 오늘일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보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따라서 목요일에 제네바에서 회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만에서는 목요일에 제네바에서 회담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그걸 확인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한 다음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목요일 날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화수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오늘, 녹화 시점. 네, 오늘 녹화 시점부터 내일 모레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게 딜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미국이 요구하는 핵 협상의 수준이라는 게 거의 뭐 단회나 다포기 이런 수준이기 그런데 때문에. 그게 조금 변화가 있긴 해요. 최근에요? 예,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란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땅에서 이란 땅에서 핵 농축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걸리니까 조금이라도 하겠다라는 거고 미국은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미국에서 무슨 안이 나왔냐면 상징적인 농축은 허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0.1%, 뭐 2%, 1% 뭐 이렇게 낮은 식으로. 근데 이란의 안 중에 하나는 트럼프 당신 대통령 일 동안은 우리가 농축 안 할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낮은 수준으로 농축할게. 이런 식으로 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계별로입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게. 네. 그 이후에는 한 3%까지 할게. 예를 들면 뭐 예를 이런 들면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얘기가 처음으로 미국 쪽에서 나왔거든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건가?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만나서 또 합의를 초안이니까 합의 초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만나고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이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고요. 네. 보통은 대체적으로 결국은 전쟁이 회담은 그냥 명분이다. 안 됐다고 하면서 때리기 위한 명분이고 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보는 분들은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한 다음에 훈련할 시간도 필요하고 네.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거다. 그래서 전쟁이 3월 달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6월 상계 보면 이번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실적인 입장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전략 자산을 다 전개를 해놨는데 네네네. 안 때리면 웃기지 않니? 네. 칼을 뺐으면 사과라도 깎아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코피 작전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이 공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만약에 뭐 이것이 3일이 될지 3주가 될지 3년이 될지 또 모릅니다만 전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로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를 거쳐야 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이 해피하게 예, 서로 면을 세워주면서. 면을 세우고 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전쟁 나서 뭐 이란 저 못된 놈들 박살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주는 비극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전쟁 겪어봤잖아요. 네, 네. 네, 그건 진짜 인간으로서 전쟁은 절대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거든요. 걱정되네요. 네. 네.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으나 네,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평화가 가장 싸다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